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좋은 줄기세포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연구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허브를 구축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려운 환자 가족들과 환자분들에게 치료가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죠. 줄기세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전병들은 수천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질환 연구를 합동으로 진행해서 중복 연구로 인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허브의 핵심 역할이죠. 줄기세포 허브가 전문적인 지식과 세포조를 제공하고 또 상호 조율을 해서 어떤 연구는 이미 누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연구를 해달라고 서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허브를 통한 협력과 조율이 각기 다른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황우석 박사님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특정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진진한 기회이므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나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모든 만성질환들의 치료법 발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줄기세포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 지식을 이용하는 법을 전 세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국의 세계 줄기세포 허브 모델은 아주 훌륭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모델을 모방할 수 있다면 그 지역 자체 내에서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세계 줄기세포 허브를 통해 연구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70여 가지 또는 1000여 가지의 질병을 다 연구하기에는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70개 그룹 또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협력할 에너지와 인력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의 연구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황우석 박사님께서는 2006년까지 100가지 각기 다른 질병별 줄기세포들을 새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을 어떤 순서대로 연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많은 석학들에게 사려 깊은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다. 줄기세포 허브는 말하자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하는 우주선 발사와도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주 공간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 몸의 모든 신체 부분을 돕기 위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허브는 힘든 도전이지만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엔 평범한 신문기자의 신분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해 악과 싸우며 지구를 구해냈던 슈퍼맨. 197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한 이후 슈퍼맨은 수많은 초능력 영웅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슈퍼맨으로 열연했던 크리스토퍼 리브. 그러나 1995년 낙마사고를 당하면서 슈퍼맨은 하반신 마비로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우주 생성의 비밀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호킹 박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 환자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62년 난치병으로 알려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이후 40여 년을 루게릭병과 싸우고 있다. 운동신경세포가 차례차례 파괴돼 근력이 약화되면서 언어 기능을 완전 상실하고 손가락마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루게릭병.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호킹 박사도 루게릭병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아당뇨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 핀란드.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소아당뇨 환자 수가 전체 인구 500만 명 중 3만 5천 명이 넘는다. 민나 올리카 씨의 4살 난 딸 역시 소아당뇨 환자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시간에 맞춰 자동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인슐린 펌프가 편리하긴 하지만 항상 인슐린의 양과 바늘 교환 시기를 체크해야 한다. Ja sitten taas toisaalta ruoan jälkeen verisokerit nousi tuonne 20, joka on aivan liikaa diabeetikollekin. 핀란드에선 지금도 1년에 450명, 이틀에 3명꼴로 새로운 소아당뇨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소아당뇨 환자들의 소망은 인슐린 펌프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다. Onko sun pupullakin pumppu? Onko? 10 vuoden sisällä, että niistä saa loppujen lopuksi jokainen diabeetikko apua. Siihen ei tietenkään voi nyt luottaa, eli nythän tämä tilanne on hoidettava ja diabetes on hoidettava, mutta mä uskon, se tulee onnistumaan 10 vuoden sisäll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아당뇨와 루게릭병, 파킨슨병, 그리고 척수 손상과 같은 수많은 난치병. 한국의 과학자들이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었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자 지난해 크리스토퍼 리브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복제과학회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의 지지를 호소했다. 줄기세포에 가장 기대를 거는 것은 전 세계 난치병 환자들이다. 과연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한 난치병은 무엇인가?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줄기세포가 과연 어떤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줄기세포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병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그 상당히 많은 병에 대해서 치료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 어려운 병을 고칠 수는 없고 어떤 면에서는 세포 하나가 망가졌을 때에 그 세포를 어려운 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방법의 치료가 우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세포로 저희는 우선 신경세포, 그래서 척수 손상이나 아니면 파킨슨병, 그러한 신경계 질환을 우선으로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베타세포라든지 심장이 나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심장 근육세포,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의 즉각적인 성과는 구체적 질병별 세포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세포주는 신경세포의 일부분이 퇴행을 하는 유전적 결함을 가진 환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원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세포주를 만들어냄으로써 앞으로 이 질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의 진행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역전시키는 치료법도 개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세포주를 사용해 어떤 약물들이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님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구체적 질병별 세포주를 만들어내고 현재 치료법을 발전시키고